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전직 치안감이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전직 치안감은 청탁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모 전직 치안감이 오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어제 오전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기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검단산 일대에 수색경과 드론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치안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전남경찰청 재임 시절 친분이 있던 성 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해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하고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소환과 같은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치안감 외에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자치단체 광국공사 수주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산단 직장 공동 어린이집에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원 2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땅값이며 건축비에 운영비까지 적지 않은 세금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뱉어낼 돈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내년 운영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빅그린 산단 직장 공동 어린이집.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의 살림살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빅그린 산단의 기업이 성숙 아직 충분히 차서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충분치 않고 그런 점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을 짓는데 적잖은 혈세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는 모두 26억 7,700만 원의 혈세가 들었습니다. 1,5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매입 전액과 건축비 일부 등 6억 원은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5억 2천여만 원의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애초에 원을 열 때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제발 열 수 있게끔 좀 보내주세요 했던 게 광주시 행정인데 이제 와서 12명밖에 없으니 지원 못했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도 세금이지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조건으로 받은 국비인 만큼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린이집의 국비를 지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거쳤고 조건을 충족해 사업을 허가한 것이라며 건립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는데 폐원하게 된다면 국비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을 중단한 것이지 폐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사업 말고 사회적 임금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광주시를 찾아가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도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을 잇따라 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한 맹세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한강 작가. 5.18에 이어 제주 4.3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을 잇따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에 꾸었던 그 꿈이 뭔가 또 다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꿈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역사 속에서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간,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어 왔다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 문학의 본령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나눴습니다.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 수험장에서도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은 오전에 소속 학교 등에서 수험표를 받은 이후 각자 시험을 치를 시험장을 찾아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광주에서 38곳, 전남에서 46곳 등 총 84곳의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 광주 전남의 총 수험생은 29,550여 명으로 작년보다 1,600명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암울한 국내 농업의 현실과 그 대책을 고민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이번엔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보니 다른 일을 겸하거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사라질 경우 농업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보도에 이어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들여다봤습니다. 영광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규홍 씨, 김은숙 씨 부부. 2,500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바쁠 때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첫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은 6천만 원. 여기서 농약과 기름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약 4,500만 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컸던 데다 수확 전까진 수익이 없다 보니 빚이 늘어 일용직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그 일용직을 하는 데 많아요. 밭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녔고 와이프도 그런 데 다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고령농업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800제곱미터 밭에서 벼농사를 짓는 74살 김종금 씨.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받고 그 외에는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노케이라고 사람을 좀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어째 아팠나 몸이 건강한가 그런 거 나오니까 그나마도 살지. 그것 때문에 살지. 지난해 전국 청장년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면 농업 소득은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의 약 70%가 농업 외에서 발생한 겁니다. 고령 소농의 소득에서는 보조금 등 이전 소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소농의 농업 소득이 적은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주요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코로나19 지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줄었고 또 외국인 노동력의 노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의 영농 특히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와의 소득 양극화마저 심해지는 현실.
이대로라면 농업 생태계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농이나 기업농 위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소규모로나마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장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섬 지역인 전남 신안군에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가족센터 한쪽에 아기자기한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으로 이름 지어진 서점에는 민간 기업에서 후원한 도서 만여 권이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섬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3권씩 무료 대출받을 수 있고 서적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첫 책방이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300여 명 넘게 회원으로 가입했고 7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 내용도 조금씩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섬에 민간 책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책방 장소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서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책방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척박한 섬 지역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오늘 성명을 내고 박민 KBS 사장에게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언련은 박민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하차를 통보했다며 이는 대규모 인사 횡포이자 방송법을 위반한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일 KBS 뉴스에서 새 진행자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이 친정부 방송으로 전락해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